집을 위한, 집에 의한 대한민국 집코노미의 모든 것.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하게 부동산을 들여다보는 손바닥 부동산 시간입니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7월부터는 가계 대출 규제가 더 강해집니다. 이게 DSR 규제가 강화된다고 하는데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DSR이라는 게 우선 소득을 대비해서 갚아야 하는 원리금 비율을 말하는 지표인데요. 네, 금융기관에서는 이 지표를 가지고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3단계라는 규제가 앞으로 강화될 거라는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자금 부분에 대한 그 축소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자들이 상당 부분 위축이 되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수요자들이라든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위축되는 그 시장이고, 또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최근 금융에 대한 리스크들이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점진적으로 축소가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지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강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뭐랄까요, DSR이라는 규제가 2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2억 원이 넘으면은 원칙적으로는 연간 원리금 상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40%를 그 연소득 대비해서 상환액이 40%를 넘지 않게 됐었는데요. 네. 이게 2억이 아니라 3단계로 규제가 된다라면은 총 대출액에서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네. 이제 이 비율 자체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2억을 기본적으로 했던 것을 1억으로 줄였기 때문에 상당히 뭐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많거나 아니면 음, 갚아야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외적으로는 조금 그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금리라든지 이런 가계 부채에 대한 리스크들이 있는데, 이런 잠재 리스크들을 조금씩 잠재우기 위한 그런 준비 방안이고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안 그래도 뭐 살기가 어려운데 대출 규제를 왜 이렇게 빡빡하게 하나 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도 인상한 상황이라서 이게 대출을 규제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돈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계속 어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계속 자꾸 가계부채에 대한 비중을 계속 키워가고 돈이 시중에서 유통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요. 또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라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부실화되거나 금융이 음. 부실하게 된다라면은 뭐 은행권에서도 도산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위험을 줄여주는 게 음.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규제가 음. 일정하게 바제스라는 그 협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꼭 안 한다라고 하고 계속 해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트렌드고 나라 경제 시스템 안에 부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가야 될 길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출은 규제를 이렇게 하지만 대출 요건이 또 완화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규제를 완화를 해도 정작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을 빌려야 되는데, 능력이 있고 뭐 좋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돈을 빌리기가 수월한데, 서민이라든지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기준 부분들을 좀 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소득에 대한 여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한정된 그 범위를, 연소득 9천만 원 이하나 뭐 주택가격 9억 이상, 또는 뭐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8억 이하로 완화를 하고, LTV에 대한 우대폭도 한 20% 정도로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또 어. 생애 최초에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재지라든지 주택 가격, 소득과는 관계없이 80% 이내로
이런 부분들 취급을 허용한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또 임대사업자라든지 매매사업자 같은 경우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다라고는 하는데, 근데 이게 어떤 특정한 그 분들이 서민이라든지 뭐 그 실수요자들에게는 필요하기도 하긴 한데, 네. 사실상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 또 소위 말하는 주택 가격이 고점이라고 인식되는 이 시기에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는 게 옳으냐라고 봤을 때는 음.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뭐랄까요, 뭐 금리라든지 필요한 돈은 필요하다라고 보지만 이 시기가 뭐 금리가 좀 안정적이고 주택 가격이 일정하게 조금 하향 안정화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많이 빌려주는 것보다 주택 가격이 좀 음. 조정을 받고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나가는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더 이득일 텐데 왜 이렇게 글쎄요, 뭐, 금융을 더 일으켜서, 뭐,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을 열어주는 것들이, 조금 위험 소지가 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얘기도 좀 해 볼게요. 정부가 21일에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내놨는데 이게 그 목적은 민간 주택 공급을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하기 위해서 이게 나왔는데 업계에서는 이게 반쪽짜리 개편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업계 쪽에서는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으면 이득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그 둔촌주공을 예를 들면은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평당 분양가 3.3제곱미터의 분양가는 한 4천만 원 정도 선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떤 뭐 분양가 상한제가 개선된 비용을 해도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수백만 원이 지금 모자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음. 사업비적인 부분이나 이익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들이라고 하는 결국은 좀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게 적다 보니까 불만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알아볼 거는 그 분상제라는 제도 자체가 시장에 대한 그 과열을 막고 또 일정하게 정부에서 여러 지원이 있다 보니까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뭐 계속적으로 가격을 뭐 폐지에 가까운 수준, 뭐 시장에서 원하는, 업계에서 원하는 만큼 올려준다라는 거는 역시 시장을 바라보는 균형 쪽에서 좀 맞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음. 허그에서 고분양 심사 기준을 하는 시세 비교하는 인근 사업장들이 있거든요. 네. 아파트. 근데 준공 20년 된 단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낮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10년 이내 단지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비용적인 부분들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뭐 고분양가 심사하는 시세 비중으로 봤을 때는 10년 이내의 단지로 변경됐다라는 거는 조합들이나 뭐 업계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적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음. 상당 부분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대로 수요자나 뭐 대기자들,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적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개선된 것을 대입을 하면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또 9억 원이 넘으면은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리스크가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서로 이게 뭐 개선되는 방안으로 가서 지금 당장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냐. 역시나 적용되는 개선된 단지로 된 그 가격들이 나와줘야지 일정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우선적으로는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음. 업계에서는 조금 서운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는 보여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 또 이게 원자재 값이 많이 오르면서 이 상승폭으로는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참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시행이 돼도 이 택지비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시세보다 여전히 낮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역시나 분상제 자체가 시세보다 낮은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 거다 보니까 뭐 로또 청약이라든지 로또 열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은 이 가격이 높고 사업성을 올리는 게 좋냐라고 보면은 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못한 단지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속출을 하고 있고 청약 음.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어. 사실 몇 년간의 분양가 상한제라는 이 키워드 때문에 청약 시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뭐 로또 청약이라든지 뭐 시세보다 한 20, 30% 정도 낮은 이런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서 제도를 없앤다든지 과도하게 가격을 증액한다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 뭐 분양 업계라든지 건설 업계에도 무작정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계속 미분양이 누적이 되고 그렇게 네. 된다라면은 뭐 건설사 입장에서도 브랜딩 지금까지 했던 그 이미지도 상당 부분 해소가 그 이미지가 피해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미분양이 누적이 된다라면은 시장에서도 위축이 되고 청약 열기도 떨어지고 뭐 기존에 있는 재고주택을 매수하자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시세가 무조건 낮아지고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서 조금 걱정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뭐 분상제 안에서 음. 적정한 금액을 찾고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요번 제도 안에서도 뭐 주거에 대한 이전비나 손실보상 또 명도소송 뭐 금융비용들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경비로 인정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는 좀 줄어들고 또 아까 10년 이내 주택들을 기준점으로 하다 보면은 뭐 굉장히 손해를 보고 업계에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분양가가 1.5%에서 4% 정도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시장에 어느 정도 물량이 좀 늘어나는 거를 기대를 해 봐도 될까요? 일정하게 좀 늘어날 수 있지 않냐라고 보거든요. 음. 왜냐하면은 뭐 지금 주 공급원 사실 공급을 못했던 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겠지만 역시나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경우가 공급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이번에 발표를 해서 음. 못을 박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상당히 기대를 했던 것들 그리고 이런 동향이나 뭐 정책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면서 뭐 공급을 기다렸던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못을 박았고 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4% 정도 분양가 상승률을 기대를 해본다면 뭐 그래도 뭐 기존보다는 많이 개선됐고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시장에 음.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고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단지 같은 경우는 미루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좀 사업장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동력은 발휘할 수 있지 않냐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제가 이거 답변까진 꼭 듣고 싶어서 이 답은 짧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임대차 3 법의 부작용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어려울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네. 결국 임대차 3 법을 좀 법적으로 손을 봐야 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대차 3법은 그냥 두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법을 음.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폐지하는 건 거의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정부나 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런 보완이라든지 약간 수정하는 정도에 그치지 음.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네. 앞으로 폐지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네. 정확하게 임대차 3법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고 제도로 정착하는 게 맞다라고 시장에 신호를 주는 게 좀 더 이런 부작용이나 우려들을 없앨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법이 자꾸 바뀌면은 우리들은 너무 어렵고 헷갈리거든요. 이게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고칠 수 있는 부분들만 개선을 해 나가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손바닥 부동산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